잡기의 용신치들을 보겠습니다. 잡기의 용신치들을 보면은 자, 사묘는 충기다. 사묘는 충기다. 즉 원령이 묘고인 진술 충미일 때 우리가 잡격이라 한다. 이 잡격이라고 할 때 이 말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자, 뭐냐면 사주팔자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월과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월지 이 관계를 볼 때 이걸 투출된 것을 가지고 격을 삼는다고 했죠. 그런데 이 여기에 진술 충미가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잡격이라 한다. 이것도 앞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잡격이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죠. 진술 충미일 때 잡격이라 한다. 그거는 뭐냐면 지장간이 잡다함으로 잡기라고 한다. 자, 지장간을 보면 진토 속에는 뭐가 있죠? 진을 개무, 술신정무, 축계신기, 미정을기. 그래서 이 개수가 있는 진토와 축토가 있는 것은 스토이고 술토와 미토는 조토이다, 마른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잡기를 취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천간에 투출하고 지지가 회합하며 청한 것을 취하여 용신을 삼는다. 이 경우 혼잡한 듯 하지만 혼잡한 것이 아니다. 혼잡이 불잡냐라. 잡이 불잡냐라. 혼잡되어 있지만 혼잡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어쨌든 여기에 우리가 월지를 중심으로 월지에 투관되어 있는 것, 그렇죠? 천간에 투관되어 있는 것을 격으로 삼는다겠고 안 될 경우는 이 지장간이 투출된 것도 본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쨌든 이게 투출되고 이게 천간에 투출되고 더 좋은 거는 천간에 투출되고 더 좋은 거는 지지가 회합을 했다. 그러면 좋겠죠. 더 세력이 세지니까 그럼 지지에서 강력하게 지원을 받기 때문에 격이 더 좋겠고 그 다음에 청한 거 섞여 있지 않고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혼잡한 듯 하지만 혼잡한 것이 아니다. 자, 잡기의 회합을 보면 자, 예를 들어서 간목 진월생이래요. 자, 간목이 진월생이에요. 진월생이면 진을 계모 여기 있었죠? 자, 진월생의 경우 신금과 자수가 만나면 자, 여기에 신금과 자수가 있다고 뭐예요? 신자진 수국이 돼버리죠. 그러면 수국이 되면 간목에게는 수생목으로 인성이 되죠. 신금과 자수가 만나 회국하면 수인성을 쓰는 것이 그것이다. 그것 투출한 천간 만약에 여기에 이제 뭐 임수가 투출되거나 이럴 경우 투출한 천간과 지지의 회합이 화합하여 유정하면 즉 이 천간의 임수가 지지의 신자진 수국으로 생을 받죠. 그래서 밑에 지하수에다 파이프 대놓고 물을 계속 끌어올리 마르지 않는 물이 끊이지 않는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임수가 굉장히 천간에서 힘이 있겠죠. 그러면 뭐예요? 이 천간과 지지 간에 뭐가 있어요? 정이 있죠. 서로 극을 하는 관계. 내리 누르거나 위로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되죠. 그런 경우는 서로 화합하고 유정하게 되죠. 그러면 뭐다? 이것은 기라고 그것이 화합하여 무정하면 불길하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신자진 수국으로 흘러서 임수를 살려주는 것은 뭐다? 이런 경우는 유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잖아요. 통근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것도 강력한 신자진 수국이라고 하는 물바다를 만나서 천간에서 임수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신자진 수국의 국으로서 회합을 해서 이 천간 임수를 보좌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잡기의 유정을 보면 순용하여 서로 격이 이루어진 것이 그렇다. 순용하여 서로 격이 이루어진 것이 그렇다. 갑목 진월생의 경우 개수가 투출하여 인성이 되었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이거는 갑목이 투출하여 갑목이 진월생인데 여기에 개수가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정인이죠. 개수가 투출하여 인성이 되는데 또한 자수와 신금이 합을 하여 신자진이 합을 하여 수국을 만들어주니 회합하여 회국을 이루어주면 인수격이니 맑고 혼잡하지 않다. 이것은 천간에 투출하고 지지가 회합한 것이니 그것이 화합하여
유정한 것이다. 합의 유정야라. 이 위에서 했던 이야기고요. 자, 무정. 이건 유정이고 이제 무정. 역하고 상배하는 것이다. 서로 거슬리고 서로 배반하는 것이다. 가령 임수, 임수, 미월이죠. 근데 천간에 기토가 토국수죠. 토국수로 관이 됐어요. 기토가 투출하면 정관이다. 정관이죠. 그런데 지지의 목국을 이루어 해묘미겠죠. 그러면 목국이면은 해, 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목국이에요. 그 목국이 이루어서 정관 미토가 상관으로 변질되면 자 여기는 먼저 미토가 정관이죠. 여기 마이너스 음의 토니까 각자 기토와 미토를 각각 보면 임수의 일간에게 있어서는 정관이에요. 그런데 이 해묘미 목국을 이루어서 이걸로 수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뭐다 이게 상관이 돼버리겠죠. 상관으로 변질되면 천간의 이 목이 목국토로 정관 기토를 쳐버리겠죠. 그러면 천간의 정관과 지지의 상관이 서로 거슬러서 무정하게 된다. 그렇죠? 이 지지가 이게 기토를 극을 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극관계가 되어서 무정하게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해묘미란 말을 좀 보충을 했습니다. 자, 유정한 것이 무정하게 되는 경우, 유정한 것이 무정함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예컨대 간목이 진월에 나와서 편인 임수를 만났는데, 자, 임수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다시 병화 식신을 만났다면 편인 투식이 되어서 얼핏 성격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병화는 진중에 무토를 생하니, 자, 진중은 진을 계무 이렇게 있으니 이 병화가 이 무토를 생하니 이 인격이 청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토국수로 이게 또 극을 하게 되겠죠. 청하기 못한다. 이렇게 되면 필히 천간에 임수가 있고 지지에서 신자진 수국을 이루어야 병화가 장애를 초래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자, 병화가 무토를 생해주고 해서 이게 임수를 극하는 관계가 되면 서로 좋지 않겠죠. 왜냐하면 임수는 병화를 극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병화가 생한 무토가 임수를 극하려고 하고 서로 싸우겠죠. 그럴 때 이 병화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면 밑에가 뭐가 있다? 신자진 수국을 만들어버리면 병화가 힘을 못 쓰겠죠. 아예 임수가 세력이 강해지니까 병화가 힘을 못 쓸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지지에 신자진 수국을 만나면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지가 신자진 수국을 이루어 병화가 장애를 초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정한 것이 유정하게 된 경우, 자, 가령 개수일간이 진월에 나고 무토정관이 천간에 투관되었다. 투출되면서 지지에서 신자진 수국을 이루었다. 그러면은 수국을 이루었다. 수국을 이루면 투관과 회지가 상극함으로 무정해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이 원래대로 진토와 무토만 있다고 하면은 무토가 진의 생을 받죠. 같은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통근을 하고 있죠. 여기 진토 속에 뭐가 있죠? 무토가 있으니까 통근을 하고 있어서 이 무토가 또 같은 토이기도 하고 힘을 받고 있어서 개수에게 있어서는 정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진토가 이 무토를 보조를 하지 않고 신자진 수국과 어울려서 뭘로 바뀌어버려요? 토가 수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무토에게 뿌리가 되어주지 못할 뿐더러 무토와 토가 또 극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 수가 일간 개수를 생해주는 관계로 가버리죠. 그러면 정관을 생해줘야 될 게 일간을 생해주기 때문에 정관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자진 수국을 이루면 투관과 회주가 상극하게 되므로 토국수로 무정해 보인다. 하지만 극을 받는 것은 겁재이니 극을 받아야 오히려 더 좋은 것이다. 여기서 뭐냐면, 자, 임수 신자진 수국이 되면 이 수가 이 개수 입장에서는 겁재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토로서 이거보다 극을 받는 게 오히려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월제가 겁제이면 겁제를 극하는 정관이 사주에 있어 좋은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주를 풀 때 그냥 이렇게 하나의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감명하면 되는 것 같아요. 자, 명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병화일주가 진월에 태어났네요. 왕기는 없죠. 근데 진을 계무 뿌리를 등령하지 못했고요. 신무임경 득지도 못했어요. 다만 세력이 병화가 있고 병화가 있어요. 물론 술 중에 정화가 있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 설기시키는 이 힘과 극의 관계 있죠. 신금이 그 다음에 극을 받고 있죠. 수로부터 이것도 설기시키고 있고 그러면 병화가 굉장히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양 병화의 협조는 받겠지만 그다지 강해 보이지가 않아요. 기를 많이 설기당하고 눌러야 되고 누름을 당하니까 그래서 이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한번 볼까요? 그런데 다만 이게 뭐죠? 신자 근데 자수가 없기 때문에 왕지가 없기 때문에 이게 신자진 수국이 되냐라고 하는 것은 더 별개의 문제고 또 여기 뭐가 있어요? 진술충을 하죠. 한번 볼까요? 자, 잡기 편관격. 자, 왜 잡기 편관이냐면 진술 충미니까 잡이에요. 그 다음에 진을 계무, 을 계무. 여기서 투관된 게 있나요? 을 계무. 무토가 여기 이게 개수가 임수로 투관이 됐죠. 그러면 잡기를 쓰고 진술 충미이기 때문에 잡기를 쓰고 병화와 임수는 뭐죠? 편관이죠. 그래서 잡기 편관격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잡기 편관격으로 진토와 술토가 수가 충으로 허약한 듯 하나 진술충으로 하기 때문에 이 수가 충으로 허약한 듯 하나 왜냐하면 토국수 하죠. 이게 지금 일지와 시제 신금이 월지와 회합하여 이게 신자진 수국을 봐버리네요. 자, 이거를 신자진 수국으로 봤어요. 회합하여 이렇게 도와주죠. 그래서 편관이 세력이 있어져요. 회합하여 수가 되어 편관이 약하지 않다. 또한 진토와 술토가 충해도 근데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삼합은 아니에요. 우리가 반합이라고 그랬죠. 근데 반합도 이게는 우리가 반합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신자진, 수국 이 세 개가 다 있으면 삼합이 되고 이렇게 반드시 왕지가 하나 끼어야만 반합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신과 진만 있는데 이것을 삼합으로 본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삼합 이론에 의하면은 원칙대로 말하면 이게 삼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대운에서 자수가 들어와주면 되겠지만 어쨌든 여기는 현재는 이 신자진에서 삼합의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진토와 술토가 충해도 토에 해당되므로 토가 붕괴되지 않기 때문에 연지의 술토는 칠사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 이게 토국수로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게다가 연의 병화와 시의 병화가 일간을 돕고 토를 생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비견이 지나치게 많고 일간이 뿌리가 없는 것이 힘이다. 그렇죠? 이게 뿌리가 없어요. 그렇죠? 수, 충. 그래서 이게 생을 받고 평관이 수를 받고 충을 신금으로부터 신자진 수국을 보고 이렇게 충을 수로 보고 술토의 극을 받기 때문에 강하게 이 임수가 신자진이라고 하는 수국에 강하게 힘을 받긴 하지만 술토의 충을 받고 있고 이 병화는 양쪽의 병화가 이 병화일간이 양쪽의 병화의 도움을 받고 이 병화는 또 화생토, 토국수 이렇게 흘러가긴 한다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편관이 많이 좀 무력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신금이 생해주긴 하죠. 금생수로. 그렇죠? 신자진 수국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여기서는 우리가 아는 삼합 논리에 하면 아니고 이게 없기 때문에 다만 진술충으로 해서 충이 토가 좀 무력해졌죠. 그렇지는 화생토로 바꿔요. 토국수로 해서 이 신금에 의해서 임수가 생을 받긴 하지만 진술에 의해서 임수가 깨지기 때문에 편관을 좀 누를 수 있죠. 그래서 편관이 좀 눌러주는 게 좋겠죠. 이 사주일간에서는 그나마
그래서 이제 자기 편관이 결국 뭐냐면 편관이 관으로서 순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진술에 의해서 토의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러면 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병화가 일간이 약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칠살보다는 편관보다는 정관이 더 낫겠죠. 그래서 괜찮다고 보는 것 같아요. 괜찮게 볼 수는 있는데 그 대신 이제 일간이 좀 무력하죠. 그 점이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임수가 편관이 진술에 의해서 극을 받는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신자진 수국에 의해서 임수가 생을 받고 토에 의해서 극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것은 삼합의 진화적 이론의 확대가 아닌가. 그리고 병화가 약하기 때문에 임수가 이 술토에 의해서 극을 받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명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병신일주인데 이렇게 병신일주가 많이 나오네요. 자, 보면은 아까 명주하고 비슷하죠? 위치만 바뀐 것 같아요. 자, 아까는 진이었는데 이쪽이 가버렸네요. 자,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신월이면 무임경 없죠. 득지도 못했어요. 등령 못했고 득지 못했고 비견만 이렇게 있어요. 그다지 강하지가 않습니다. 신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약. 그럼 경은 뭐냐? 자, 신무임경 에서 무토 투관 안 됐죠. 그 다음에 임수 투관 됐네요. 그럼 임수는 뭐죠? 편관이죠. 근데 이거 토가 없기 때문에 토가 아니기 때문에 작기람을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신약하다고 보고 이거는 편관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칠살격. 어쨌든 편관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그러기에는 이 편관이 7살인데 이 살이잖아요. 이거를 견뎌내려면 굉장히 일주가 강해야 되는데 일주가 강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 이게 설기당하고 있죠. 이렇게 설기당하고 있고 두 개가 나를 도와주고 있지만 형제가 도와주고 있지만 역부족이에요. 신금도 눌러야 되죠. 또 임수의 극도 받아야 되죠. 임수는 신금의 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강해요. 7살이. 그래서 내가 7살의 공격을 견뎌내기는 좀 무력해 보인다. 좀 느낌이 굉장히 병화 입장에서는 좀 약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운에서 보면 이때 오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오면은 경자년에 오면은 신자진 수국이 돼버리죠. 난리 나죠. 그럼 이때 7살이 아주 기세 등등해지죠. 그리고 경금이 오기 때문에 또 병화가 너무 미약해져요. 헬스도 마찬가지고 밑에 오기 때문에 이때도 설기당하고요. 천간으로 이때 다 설기당하고 이때하고 신금에서 수가 돼버리니까 더 무력해지고 안 좋은데요? 이때는 인내의 장생, 화의 병화의 장생지긴 한데 전반적으로 대운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이 신약한 일주에게 무력하게 느껴지는 대운이에요. 뭐 볼까요? 7살격으로 7살의 제어가 거의 없다. 제어가 거의 없다? 진토와 술토로 제사를 하려 해도 토국수를 이렇게 하려고 해도 시지의 진토는 신금과 회합하여 수로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임수를 극을 못하고 칠살이 둡죠. 오히려 신자진 수국이 됐다고 보면 또는 생극의 서는 관계로 보아도 말년에 칠살이 날뛰는 형상이다. 그래서 그다지 칠살이 날뛰는 경우다. 우리가 칠살은 뭐예요? 흉신을 보죠. 흉신.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좋지가 않다. 굉장히 무력해 보이는 사주의 주인공이 굉장히 무력해 보이는 그러한 사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좀 특히 대운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대운도 크게 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목화로 가는 운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